갑을 상속하거나 을이 갑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은 병의 저당권이 없을 때는 지상권이 소멸될 텐데 저당권을 객체했을 때는 이걸 소멸시키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소멸돼 버려요. 다시 말하면 병이 돈 못 받게 돼요. 우연한 사실로 말미암아서. 따라서 요거를 191조 단서는 본문은 소멸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단서는 혼동되는 제한물권이, 다시 말하면 혼동되는 지상권이 제3자 즉 저당권의 목적일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소멸 안 된다. 즉 존속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외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예외입니다. 자, 이랬을 때 말이죠. 이랬을 때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일 때 어떻게 될까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소멸 안 하는 경우가 이제 예외니까 소멸 안 하는 경우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 안 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제3자의 권리가 그 목적물 위에 있었는데 그것이 후순위일 때는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이거는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X토지가 있어요. X토지 위에 갑이 저당권 설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X토지가 1억짜리라 그럽시다. 8천만 원을 빌려주고 갑이 저당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번 저당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이 모자라 가지고 또다시 저당 들어가는데 이걸 2번 저당이라고 말합니다. 을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다시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을이 없었다면 갑이 X토지를 사버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원칙이라는 겁니다. 191조 1항 본문이라는 겁니다. 놔둘 필요 없다. 왜? 소유권 개념 속에는, 권능 속에는 저당권의 권능, 처분 권능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후순위 2번 저당권이 있을 때는 소멸시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3자의 권리가 후순위일 때 소멸 안 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이때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X토지를 인수했을 때 그거를 만약에 소멸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까는요 1억짜리 경매에 들어가면은 갑이 8천만 원 변제받고 을은 2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저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갑의 1순위 저당권을 소멸시켜버리면 이번에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을은 8천만 원 다 받습니다. 을한테는 굉장히 유리할는지 모르지만 그 땅을 인수한 갑은 망해버려요. 재미가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존속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1번 예에서는 제3자 병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존속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혼동되는 제한물권자 갑을 위하여 권리가 존속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그 교재 적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갑이 X토지를 취득하기는 했는데 갑의 소유권 취득이 상속이었을 때, 포괄승계였을 때 그때는 소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있어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더 말할 필요 없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부종성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특정승계였을 때는 존속시키는데 상속이었을 때는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앞에 있는 권리, 뒤에 있는 권리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앞에 있는 갑의 권리가 만약에 임차권, 채권이었습니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저당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갖고 있었어요. X토지 위에 갑이 임차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임차권은 채권 대항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X토지가 다시 을에게 저당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갑이 X토지를 사들였다면, 승계했다면 이 임차권은
소멸시킨다 그 말입니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자, 임차권입니다. 대항력이 없을 때는 소멸시킵니다. 후손이 제3자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임차권이 등기돼 있다면 이 임차권은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존속됩니다. 즉 대항력이 있을 때는 존속시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거를 등기가 돼 있는데 소멸시켜 버린다면은 경매 들어가지고 경락인한테 대항을 못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갑이.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대항력은 민법 621조에 따라서 등기했을 때 대항력만 있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이었을 때는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건물일 때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갑이, X가 지금 건물입니다. 갑이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저당권 아니라 임차권입니다. 그리고 이 엑스토지가 은행에 저당 들어갔다면 이랬을 때는 갑이 그 X 건물을 인수했다 하더라도 혼동냈다 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 만약에 우리 경매에 넣었을 때 아까 대항력 없는 임차권처럼 소멸시켜버리면 특별법상의 대항력이 무의로 돌아가 버린다. 집 내줘야 된다. 명도해줘야 된다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 좀 복잡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게 없는데요. 자, 다시. 후손이 권리가 없을 때는 무조건 소멸한다. 후손이 권리가 있었을 때는 선순위하고 이렇게 혼동됐을 때 그때는 소멸시키지 않고 존속한다. 누구를 위해서? 갑을 위해서. 갑을 위해서. 물론 상속이었을 때는 예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임차권 같이 대항력이 없는 권리는 후순위 뒤에 성립한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되는데 대항력을 갖췄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에 의해서 대항력이 갖춰졌거나 또는 특별법상 대항력이라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3자의 권리 목적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Y토지가 있습니다. Y토지에 을이 1번 저당을 갖고 있고 병이 2번 저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병이 2번 저당권자 병이 Y토지를 인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유권하고 이순위 저당권이 혼동돼 버렸어요. 이랬을 때는 이 후순위 병의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순위였을 때하고 후순위였을 때하고 소멸되고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혼동하고 관련지어서 이 판례는 앞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혼동과 관련해서 이 판례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갑을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신탁자. 을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수탁자. 이걸 만약에 이게 지금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등기는 을 이름으로 을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갑소유입니다. 을의 이름만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탁이 해지되면 이렇게 지금 반환을 받게 됩니다.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반환받게 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는 을이 만약에 처분행위를 해버리면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면 그리고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갑이 그 땅을 못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명의신탁 무효 또는 해지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다 그랬습니다. 설명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가등기가 108조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매매 예약도 안 했는데 매매 예약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래서 108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까? 그렇지 않다. 1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랬는데 이때 의리갑한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잘 들으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의 기한 이전 청구권 아니고 다른 원인에 따라서 예컨대 매매에 따라서 이전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소유권도 갑 이전 등기에 의해서 이 가등기도 갑 이랬을 때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혼동 적용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병이 그 안에 저당권을 잡았다. 저당권 설정을 했다 할 때 다시 말하면은 명의신탁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매매원 이전 등기를 했다면 갑은 병의 저당권의 부담을 받는 소유권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게 혼동으로 소멸 안 되기 때문에 이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보다 더 우선하는 소유권 취득을 위한 것이다. 다소 지금 사실관계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판례는 사실관계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혼동 적용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108조 관련성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191조 1항 그것이 원칙조항입니다. 그런데 제한물권하고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혼동됐을 때 원리는 191조 1항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19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면 두말할 것 없이 저당권은 소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고 이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었을 때는 저당권자가 이 지상권을 인수하더라도 혼동되더라도 이거는 소멸이 안 된다. 이거는 소멸되고 이거는 존속이라고 쓸까요? 존속된다. 누구를 위해서? 질권자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일 때 이때도 소멸 안 시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상권의 1순위 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을이 갖고 있다. 2순위 저당권을 병이 갖고 있다 했을 때 1순위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인수했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소멸이 안 되고 존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을이 인수했을 때 이 을의 죄송합니다. 요게 을이고 여기 병이라 합시다. 병이 지상권을 인수했을 때 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혼동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질상 혼동으로 말미암아서 소멸 안 되는 게 있더라. 그중 첫 번째 것이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 본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지상권 이런 것들하고 병존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권리입니다. 혼동되더라도 소멸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다시 점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점유권 소멸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광업권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부 토지가 광산이야, 광산인데 가부 토지 위에 을이 광업권을 가지고 있어요. 광업권은 특허권입니다. 그랬는데 이때 을이 가부 토지를 사버렸다 하더라도 광업권을 소멸시키면 안 되죠. 채굴권 소멸시키면 안 된다. 존속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이 있었는데 그거는 절대적 소멸이다. 그리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말소 등 기업시도 소멸한다 하는 걸 먼저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완전히 영구적으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혼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였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 저당권자가 토지를 매수했는데 매매 자체가 무효였다 했을 때는 혼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재가 맨 말미에 나와 있는 판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부주택의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인도주민등록을 받았다 그럽시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갑주택이 예를 들어서 병에게 양도되더라도 을은
병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주택이 병